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본딩으로 와보자고요. 어떻게 붙일 거냐. 구멍은 식각으로 뚫는데 어떻게 붙일 거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보시면 웨이퍼 하나를 구멍을 뚫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구리로 기둥을 세웁니다. 연결해야 되니까 구리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메탈로 채우잖아요. 메탈로 채우고 여기다가 구리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가 납땜을 해서 다음번에 밑에 있는 애도 구리로 기둥을 세운 거에 납땜을 딱 하는 거죠. 요게 몇 개? 1024개. 1024개를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붙여죠? 납이니까 열로 붙입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구리 기둥을 세우고 솔더볼로 납땜을 한다. 1024개를. 그래서 이걸 붙였던 게 과거에는 디램이 아니라 뭘 붙였죠? 낸드를 붙였죠. 낸드. 낸드는 적층하기 시작한 게 꽤 됐잖아요. 이게 124개, 256개 막 이렇게 적층하니까 이 낸드를 붙이는 이 기술이 디램으로 온 거죠. 그럼 낸드에서 제일 많이 붙였던 기술은 뭐냐? TC 본더입니다. 그래서 낸드를 붙이던 회사가 잘 붙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TC 본더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붙일 때 먼저 NCF를 씌워요. NCF를 전공전 끝난 다음에 씌워요. 이건 이제 절연 테이프 같은 건데 여기다 씌우고 나서 뒤를 갖다가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갈고 아까 슬리밍 나온 거 갈고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온도가 있는 걸로 압력으로 싹 올려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NCF가 녹아서 아까 우리가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웠잖아요. 밑에 애들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 납땜만 되고 나면 되게 불안정해져요. 왜냐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채우는 거예요. 채워. 언더필이라 그러거든요.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가 채우죠? NCF가 녹으면서 딱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꽉 차니까 흔들림이 없고 접점이 유지되고 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한국 IR협회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밑에다가 플럭스 납을 갖다가 일단은 붙여놓고 위에 이 웨이퍼를 갖고 와가지고요. 웨이퍼 온도가 처음에는 솔더볼이 녹지 않는 온도까지로 갖고 와서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솔더볼이 녹는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압력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은 벌써 했고 압력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C 본더라고 하는데 열과 압으로 눌러서 붙이는 거죠. 모든 솔더볼은 이렇게 동그랬는데 여기가 녹으면서 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타원이 되고 문제는 요것들이 타원이 되니까 이 간격들이 부피를 가지잖아요. 온도는 어느 정도 하냐면 300도 정도 합니다. 300도 정도로 올려서 15초 정도 누르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좀씩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아까 1024개를 다 붙여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붙이면 이제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계속 붙여오잖아요. 열을 계속 가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을 받아서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온도를 계속 주니까 데미지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또 하나씩 붙여야 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뭘 했냐 하면 바꿨습니다. MR 머프.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우는 뭐냐면 큰 리플로우예요. 리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뜨거운 열을 계속 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로 녹여서 붙이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머프라는 걸로 여기를 딱 한 번에 고정해 버리자. 한 번에 다 붙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재밌는 기술이 있다고 하죠. 가열하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썼을 수도 있고, 열을 가하는 대신 레이저 칩을 번쩍 쏴서 가공 시간도 줄였다. 레이저로 쐈다? 요새 상한가 간 프로텍을 한번 봐야 됩니다. 프로텍에서는 이걸 LAB 장비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레이저 본더예요. 그러니까 솔더볼을 레이저로 빠르게 붙여버리겠다. 기존의 5분, 7분 동안 긴 열에 노출시키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딱 하겠다. 레이저로 하겠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매스 리플로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레이저 셀은 TSMC가 가져가서 좀 실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매스 리플로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쭉 올린다, 온도를. 그런데 얘는 한 번에 순간적으로 올린다. 그리고 TC 본더는 한 개씩 한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초 이상의 공정과 300도 온도로 해서 하나씩 해야 된다. 여기서는 좀 오래된 기술이다. 여기서는 레이저는 좋다. 이렇게 좋습니다. 공간도 작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돼서 프로텍이 TSMC의 콜을 받았다는 걸로 상한가를 갔죠. 자, 기존의 매스 리플로우 장비에서도 하이닉스는 레이저 기술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 리플로우 머프로 지금 HBM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 기술 잠깐 한번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리 막대기 세워가지고 붙이는 건 똑같아요. 붙이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미리 끈적끈적한 거를 한 번에 넣어서, 머프라는 걸 넣어서 한 번에 굳히고 몰딩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스톱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스하지만 또 원스톱으로 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이제 결국은 TC 본더가 아니라 매스 MR 머프 방식으로 지금 하이닉스는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게 뭐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웨이퍼를 갖다가 갈잖아요. 얇은 거를 붙이려고 갈기까지 하는데, 여기다가 구리로 기둥을 세워서 솔더볼을 붙이니까 이렇게 웨이퍼를 갈 정도로 작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간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바로 붙이자.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바로 붙이자. 그리고 앞으로는 칩 간격이 이것도 막 줄어들 텐데, 그러면 아까 끈적끈적한 머프가 여기로 들어가겠냐? 이거 안 들어간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붙이자. 다이렉트로 붙이려면 웨이퍼 투 웨이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붙여야겠죠? 다이 투 웨이퍼. 이걸 갖다가 D2W 웨이퍼 투 웨이퍼라고 하는데, 다이렉트로 붙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하지만 가야 될 길이다.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이종 결합. 그러니까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반도체 할 때 설명드렸지만 절연체, 도전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나막도 있고. 얘네들을 그냥 붙여버려야 되니까 조금 더 기술적인 난이도들이 있다. 그래서 삼성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솔더볼과 구리 기둥이 아예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고 속도가 빨라지고 저전력이 되고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배시가 좀 유력해 보이는 거죠. 2부 후공정 본딩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